오늘의 리뷰는 바로 HG 건캐논 쿠쿠루스 도안의 섬 버전. 진짜 건캐논도 이쯤 오니까 정말 뭐랄까 얼마나 발전을 했는가가 굉장히 궁금해지는 그런 형태고요. 특히나 건캐논 같은 경우는 이미 디오리진 버전으로 해서 초기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 우리가 알고 있는 화이트 베이스에 배치된 건캐논은 언제 나올까 했었는데, 야, 이게 2023년에 나오더라고요. 몇 년 걸렸지 이게? 발매는 2023년 5월 20일에 했고요. 가격은 엔가로 2,300엔입니다. 국내 발매 당시에 이게 물량이 많이 안 들어왔던 건지 생각보다 구하기 힘든 그런 형태였었죠. 자, 그럼 바로 리뷰 보도록 할까요? 자, 조립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구성을 전부 다 꺼내봤고요. 일단은 역시나 이 디오리진의 피를 잇고 있어서 그런가 마킹실이 들어갑니다. 테트론실. 그래서 여기서 뭐 무장에 라인을 붙인다거나 코우션 마킹을 한다거나 등등등, 거기다가 기체 넘버링을 통해서 이제 카이 탑승기 아니면은 하야토 탑승기 해가지고 넘버링을 또 선택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건캐논 하면은 카이시덴이 먼저 떠올라서 그런가 저는 카이시덴 탑승기로 104번 붙였거든요. 근데 하야토 탑승기는 이제 109번으로 해서 이렇게 마킹이 하나 더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 부속품으로는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편손. 또 건캐논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형태의 손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양손으로 땅을 짚는 그런 액션이 또 대표 포즈다 보니까 모양새 자체도 적당히 뭔가 이렇게 막 턱을 딱 이렇게 잡고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느낌이 나쁘지 않고 손가락도 다 마디마디마다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어서 먹선 넣었더니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라이플 손도 있습니다. 오른손만 들어가 있고요. 역시나 손가락에 디테일 들어가 있는 거라든가 뭐 전체적인 느낌 괜찮게 나온 것 같고요. 빔 라이플은 후기형으로 부속이 됐습니다. 마킹 실도 조금씩 붙게 되고요. 센서 부분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그 건캐논의 느낌처럼 이렇게 가동하는 포인트도 하나가 들어가 있고, 전체적인 디자인 자체는 디테일이 많이 들어가 있는 형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그 느낌보다도 좀 더 각도 많이 졌고 여기저기 굴곡도 많아 보이고 이런 게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건캐논 리바이브에 들어있었던 빔 라이플과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도록 합시다. 뭔가 멀리서 봤을 때는 되게 비슷해 보이는데 가까이 가니까 두께라든가 느낌이 생각보다 많이 다르네요. 기존 디자인은 앞부분이 되게 얇고 길다라는 느낌이었는데 뭔가 실루엣은 비슷하지만 굴곡이 더 생겼고 각도 더 졌고 중간에 이렇게 구조물이 좀 더 추가된 느낌? 네. 그리고 스프레이 미사일 런처 포함됐습니다. 이미 이 스프레이 미사일 런처 같은 경우는 앞서서 다른 건캐논 프라모델의 디오리진 버전에 추가가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는 한 개만 되어 있던 게 양쪽이 들어갔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 제가 좀 주의 깊게 본 거는 이거 전체적으로 신규 조형이거든요, 지금. 사실상 이번 건캐논 기존의 디오리진 버전 건캐논의 바리에이션은 맞습니다. 뭐 어깨라든가 일부 관절이라든가 이런 거는 바리에이션이 맞는데 외장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다 런너가 새롭게 만들어져서 들어갔어요. 신규 조형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스프레이 미사일 런처도 어디가 바뀌었나 싶었더니 여기 가동 포인트 있죠. 여기 가동 축 부분이 구조가 반대로 바뀌었더라고요. 원래 이 가운데 들어가는 이 프레임 파츠가 수핀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깥쪽에 구멍이 뚫려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예 스프레이 미사일 런처 쪽에 수핀으로 바뀌어서 겉에서 드러나는 구멍도 없고 훨씬 외관상도 깔끔해졌죠. 거기다가 요 미사일 부분들의 디테일도 구멍 하나하나 다 들어가 있는 데다가 개인적으로는 요번에 바뀌면서 가장 좋았던 게 이 뒷모습입니다. 원래 이렇게 안쪽이 분할이 안 되어 있었거든요, 원래는. 그래서 뒤에서 봤을 때도 이런 차이점들 확실하게 좀 볼 수가 있었고, 백팩 자체도 디테일이 꽤나 괜찮은 편입니다. 이런 스러스터 부분에 이런 덕트 디테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있고, 거기다가 전체 통짜로 나온 게 아니라 중간에 파츠 분할된 부분이 하나 있죠. 그래서 색깔도 조금 더 다르게 되어 있어서 파츠 분할도 굉장히 잘 되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들면서 굉장히 좀 흡족했다. 자, 그럼 이제 본체 살펴보도록 합시다. 건캐논! 진짜
내가 익히 알고 있던 그 느낌의 건캐논이라서 굉장히 좀 반갑다라는 마음이 먼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디오리진의 디테일을 가진 내가 아는 건캐논이라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근데 백팩의 디자인이라든가 이게 좀 더 뭔가 현실적인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 정확히는 애니메이션 디자인에서 납득이 안 됐던 부분들은 이제 다 뭔가 좀 더 납득이 되게끔 디자인이 바뀌었다,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뭔가 이제 실루엣이나 프로포션 자체는 기존의 디오리진 버전이 많이 생각난다 라는 느낌도 있어요. 나중에 그 디오리진 버전의 다른 건캐논들 가지고 와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오늘은 애니메이션에 나왔던 그 모습, 리바이브랑 예전 구판 HGUC랑 비교해보도록 합시다. 짠! 왼쪽이 구판 HGUC고요. 오른쪽이 리바이브입니다. 일단은 컬러링만 놓고 봤을 때는 리바이브보다도 훨씬 진한 붉은색의 느낌이라 가지고 훨씬 좀 무게감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일단 사출색만으로도 충분히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사출색. 근데 지금 구판 HGUC 되게 색깔 진해 보이잖아요. 이거는 저 이거 V작전 합본판이라서 진한 겁니다. 예전 HGUC들 합본판 내면서 이 사출색 바꿔가지고 냈었거든요. 그거예요. 이거 단품 건캐논이랑은 좀 다릅니다. 단품이면은 오히려 이 리바이브랑 컬러링이 비슷할 거예요. 조금 밝은 톤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일단 앞에서 봤을 때 가장 큰 차이점, 진짜 가장 큰 차이점이 머리입니다. 가까이서 보면은 확실하게 차이가 나죠? 네, 혓바닥이 생겼습니다. 턱에 빨간색 포인트가 생겼어요. 원래는 그런 거 없이 그냥 흰 색깔로만 되어 있던 애들인데 너무 명확히 건담처럼 턱이 생겼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큰 차이점이 백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돌려보도록 하죠. 제가 디오리진 버전의 건캐논에서 굉장히 마음에 들어했던 부분이 바로 이 캐논포 부분인데 이번에는 백팩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디오리진 버전 되면서 이렇게 바뀐 건데 원래 애니메이션 버전 같은 경우는 이게 캐논포가 백팩이 아니라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어깨, 정확히는 몸통 쪽으로 달려 있다고 보면 되는데, 그래서 어릴 적부터 있었던 의문점이 하나 있어요. 얘들은 대체 탄을 어디다 수납하는 거지? 심지어 연사 같은 것도 하는데 대체 그 많은 탄은 대체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건가? 였거든요, 제 궁금증이. 근데 디오리진은 그거를 요 아예 캐논 뒷부분에다가 탄창 같은 형태로 만들어 놔가지고 그 부분을 해결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머리를 보면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건담처럼 이렇게 턱이 생겼다라는 거, 빨간 색깔 포인트 생겼다라는 거. 그리고 고양이 수염은 여전히 있어요. 기존 버전들에도 고양이 수염은 있었기 때문에 뭐 굳이 따지면 덕트겠지만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클리어 파츠, 이 클리어 블루 내부에 내부 디테일이 들어가 있다는 게 포인트인데 먹선 넣으니까 되게 잘 보입니다. 깔끔하고 좋고요. 그리고 이마 위쪽으로 헤드 발칸, 이 발칸포가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마음에 들었던 포인트 중 하나, 이 안테나 부분인데요. 원래 디자인은 이런 원형으로 돼 있어요. 안테나가 동그랗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안테나 부분이 좀 샤프하게 좀 진짜 블레이드 안테나 형태로 바뀌었다. 동그란 그냥 일반 안테나 같은 느낌보다는 멋진, 날카로워 보이는 느낌인 거죠. 그리고 몸통인데 솔직히 뭐 몸통 자체는 디오리진 버전의 특유의 디테일이 더 추가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덕트 부분도 디테일이 바뀌었다고 할 수 있는 게 기존 디자인 같은 경우는 빨간색 테두리 안에 그냥 노란 색깔 플랩 같은 게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는 노란색 부분부터 아예 테두리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디테일적인 부분도 좀 차이가 난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가슴 위쪽으로 전용 마킹 화이트 베이스 104번 해가지고 여기 마킹도 들어가고, 그리고 안쪽에 프레임 파츠가 이제 좀 분할이 되어 있어서 겉에서 봤을 때 좀 드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역시나 이렇게 살짝 노출되는 편이 훨씬 멋있기는 하죠. 이런 목 주변도 지금 노출되는 거니까요. 전체적인 실루엣 자체는 몸통은 역시 건캐논이네 같은 느낌도 있어요. 이렇게 앞으로 쑥 하고 튀어나와 있는 느낌 자체가 아주 보기 좋네요. 듬직하지 않나요? 되게 단단해 보이고 묘하게. 그리고 팔 부분, 이 어깨를 기존의 디오리진 버전 건캐논과 같은 걸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깨에 들어가는 런너, D런너가 기존의 디오리진 버전의 건캐논 런너고 나머지 런너는 다 아예 쿠크루스 도안 버전 런너로 새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외장의 빨간색은 전부 다 신규 조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팔꿈치 관절도 일부 기존의 디오리진 버전과 같은 걸 사용을 하는데 역시 팔 아래쪽으로는 둥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깔끔하게 손목 파츠도 이렇게 링처럼 분할되어 있는 거예요.
팔꿈치 역시 분할되어 있는 거라서 역시 파츠 분할 굉장히 많이 되어 있다라는 느낌도 있고, 그리고 손은 기본은 주먹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주먹손이 한 세트. 그리고 골반 역시나 우리가 좀 익히 알고 있던 느낌의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스커트 부분에 이런 안쪽으로 파여 있는 부분이라든가 노란 색깔 포인트라든가. 근데 한 가지 바뀐 게 있다면은 스커트가 제대로 분할되어 있다는 느낌이라는 거? 굳이 따지면 기존의 건캐논의 스커트는 되게 그냥 사방이 일체형이다라는 느낌, 정말 스커트 같다라는 느낌이거든요. 굳이 따지면 그거를 양옆이랑 앞뒤 다 제대로 분할된 느낌으로 됐다라는 그런 포인트? 그리고 뒤쪽으로도 스커트에는 마킹이 조금씩 붙습니다. 그리고 뭐 디테일이야 뭐 심플한 형태고요. 그리고 다리의 디테일 자체는 기존의 디오리진 건캐논이랑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조형 자체는 신규 조형으로 런너를 새로 만들었다라는 게 포인트인 거고, 그리고 역시나 마킹들이 일부 붙습니다. 뭐 무릎 주변이라든가 뭐 무릎 외장이라든가 발 쪽에도 좀 붙고요. 보면은 드러나 있는 관절 디테일들 그대로 조금 볼 수가 있었고, 외장 같은 경우도 좀 이렇게 파여 있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좀 디테일적인 부분에서 확실히 그냥 기존에 매끈했던 건캐논보단 좀 더 디테일함이 많이 돋보이는 그런 형태로 됐다고 볼 수 있겠죠. 뭐 기본적으로는 베이스는 디오리진이니까요. 뒤쪽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파여 있는 디테일들이 조금씩 보이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발 자체도 기존의 건캐논의 느낌을 살리면서도 디테일이 더 추가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디자인이고, 발바닥도 역시나 디테일들 살려서 좀 넣어줬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아무래도 다리 일부에 프레임이 들어간다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다리 아래쪽에 외장을 분리하면은 이제 디오리진 건캐논은 프레임이 일부 들어가 있죠. 이 프레임에서도 이번 이제 쿠크리스 도안 섬 버전의 건캐논용으로 프레임이 좌우 조립인데 한쪽은 신규 조형이에요. 그래서 정크가 조금 남게 되는데 기존 디오리진 버전의 건캐논이 쓰던 프레임 파츠 일부가 이렇게 남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다리 조립하면서 좀 신경 쓰였던 부분은 게이트인데요. 희한할 정도로 정면에 대놓고 보이는 부분에 두꺼운 게이트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진한 붉은색이라 가지고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이렇게 빛에 비추면은 이렇게 허벅지에도 앞쪽으로 대놓고 되게 두꺼운 게이트들이 들어가고요. 정강이 쪽에도 이렇게 너무 큰 게이트더라고요. 이게 앞에서 보기엔 좀 잘못 자르거나 게이트 처리 잘못하면 엄청 막 파먹거나 막 이렇게 우둘투둘 되게 심해질 텐데 뒤쪽으로 좀 넣어주지 되게 크더라고요. 그리고 디오리진 버전에서 가장 취향 저격인 부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캐논4 백팩 쪽입니다. 백팩의 디테일들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이렇게 밖에서 봤을 때도 컬러링, 파츠 분할도, 색 분할도 되게 잘 되어 있고 마킹도 일부 붙게 되고, 특히나 캐논4에 실린더가 들어간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실제로 가동하는 실린더이기 때문에 훨씬 더 보기가 좋죠. 이게 기존의 초기형에도 있던 디테일이라서 이 부분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 캐논4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건캐논에 맞게 또 새롭게 신규 조형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또 보기가 좋았고, 마킹 실도 조금씩 붙습니다. 포 앞쪽, 중간, 뒤쪽 다 붙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캐논4 뒤쪽으로도 이렇게 연기가 빠질 만한 이런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 중 하나가 이겁니다. 뺏어보죠. 뒤쪽에 요 탄창 같은 형태의 디테일을 넣어가지고 요 훨씬 이제 캐논4의 탄은 이 뒤에 있구나 라는 거를 좀 각인을 시켜준다고 해야 될까? 가장 크게 바뀐 부분 중 하나라고 보는데, 역시 중요한 거는 이 어깨 쪽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이제 백팩에 달려있다라는 게 또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는 확실히 기존의 건캐논과 되게 흡사해요. 정면에서 딱 봤을 때는 이 빨간색 파츠가 외장이 감싸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럼 가동은 어떨까요? 일단 머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머리 자체는 이게 생각보다 이 캐논 때문에 약간 좀 움직이기 힘들다고 해야 될까? 움직일 때 손가락이 걸려요. 이렇게 뒤에 보면은 걸려요. 아무튼 고개를 한번 돌려보면은 살짝 걸리는 감이 있어요. 이 뒤통수 쪽부터 해가지고 앞쪽도 볼이 좀 걸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기존의 건캐논들에 비해서 위에서 봤을 때 약간 앞뒤로 길게 타원형이에요. 얘가 지금 기존의 구판이나 뭐 리바이브 버전을 보면 리바이브는 거의 그냥 원형으로 보이네요. 구판 같은 경우도 좀 머리가 크긴 하지만 굉장히 원형에 가깝기도 하고,
근데 쿠크루스 도안의 섬 버전 같은 경우는 앞뒤가 좀 얇다, 그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느낌상. 그리고 고개를 드는 건 또 되게 잘 됩니다. 목 프레임 자체가 뒤로 넘어가기 때문에 되게 잘 들리고요. 숙이는 거는 이걸 숙인다고 해야 하나? 그냥 정면을 봤어요. 이 정도? 어깨는 기본 폴리캡이니까 볼관절 그대로 쓰고 있고, 폴리캡이 앞으로 뽑혀 나오는 형태 그대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 팔 자체도 옆으로 드는 가동이 안쪽에 존재하죠. 팔꿈치는 이중관절입니다. 이 중간 부분에 관절이 하나 있고, 그리고 아래쪽에 관절이 하나 더 숨겨져 있어서 크게 굽혀지는 팔꿈치 볼 수 있죠. 그리고 허리는 볼관절이 2개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허리에 이 볼관절로 해서 이렇게 돌리거나 스윙하거나 이런 게 가능하고, 복부 쪽에도 볼관절이 하나 더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허리를 숙여준다거나 이런 액션들이 가능하죠. 여기도 스윙이 가능하기도 하고. 그리고 고관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커트 들어보면은 공간을 꽤나 확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옆으로 드는 것도 상당히 많이 들어지기도 하고, 대신에 요 고관절 자체가 뒤쪽 스커트 요 모서리에 좀 맞닿는 형태라 가지고 고관절 축이동을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앞으로 축을 살짝 빼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옆으로 드는 것도 방금보단 좀 더 편하게 해줄 수가 있고, 앞으로 드는 건 훨씬 더 많이 들어지게끔 되어 있죠. 무릎은 기존의 관절과 같은 걸 써서 이중 관절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크게 굽혀지고요. 발목 같은 경우는 이제 볼관절, 기본적으로 이렇게 돌리고 하는 거는 볼관절 그대로 쓰는데, 앞쪽에 축관절이 하나 더 있어서 이런 식으로 발을 한번 굽혀준다거나, 이 상태에서 약간씩이나마 이렇게 회전을 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가동을 해줄 수가 있어요. 당연하지만 무릎 꿇기 아주 자연스럽게 잘 됩니다. 고관절 축이동 쓰고, 무릎도 양쪽 다 완전히 굽히는 형태로 해서 무릎 꿇기가 아주 깔끔하게 가능해요. 거기다가 허리까지 숙여가지고 약간 캐논포 발사 자세 같은 느낌으로 해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자, 라이플 들려주고 무장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좀 듬직하게 서 있는 것도 좋지만은, 다른 좀 이제 스타일리시하게 서는 방식처럼 이렇게 허리 좀 숙이고, 그러니까 엉덩이 좀 넣고, 이렇게 요런 느낌으로 서는 것도 약간 분위기가 약간 살짝이지만 묘하게 바뀌어요. 먼저 가벼운 라이플 액션, 지상 액션 당연히 취해봐야겠죠. 라이플 액션 취해봤는데, 다리 벌릴 때 약간 발목 옆으로 꺾는 요 축관절 활용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축관절 활용하는 팁이 하나 있다면은, 그냥 일반 상태에 있을 때 발을 한번 이렇게 발목을 굽혀준 다음에 축을 살짝 빼줍니다. 살짝 빼면 회전을 확 하고 하거든요. 요걸 활용하면은 접지력이 확 하고 올라가요. 완전 접지력 좋아집니다. 그리고 캐논포를 손으로 잡고 발사하려는 듯한 느낌으로 포즈를 한번 취해봤습니다. 요런 액션도 은근 이제 구판 때부터 취하던 액션 중 하나죠. 이번에는 엎드린 액션을 할 건데, 제가 아까 가동 때 못 보여드린 게 하나 있어요. 허리에 축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허리를 완전 뒤로 완전히 이렇게 제낄 수 있는 축관절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엎드린 포즈가 자연스러워진다. 지금처럼 이렇게 엎드려서도 편하게 이제 손을 땅에 짚고 허리 들고 이런 게 가능한 거죠. 옆에서 보면은 완전히 허리를 이렇게 뒤로 제낀 상태라 가지고 가동이 더 좋아졌구나 확실히, 이런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죠. 간단하게 지상에서 스프레이 미사일 런처 사용하는 모습으로 포즈를 한번 취해봤는데, 아까 그 편손 요 라이플을 딱 이렇게 양손으로 딱 받치는 형태의 액션도 되게 자연스럽게 되네요. 이 편손 되게 좋네. 범용성이 좋네요, 편손이. 공식 사진 구도를 한번 따라해봤는데 분위기 자체는 꽤나 잘 어울리네요. 역시 무릎 꿇고 캐논을 쏘거나 뭐 미사일을 쏘거나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HG 건 캐논 쿠크루스 도안의 섬 버전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역시 고퀄리티입니다. 이 디오리진 베이스로 나온 건프라들이 대체적으로 퀄리티가 높은데 이것도 그중 하나다. 진짜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이렇게 쿠크루스 도안의 섬이라든가 디오리진 애니메이션 이쪽으로 이 퍼스트 건담 1년 전쟁 스토리를 좀 풀어줄 거면은 제대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스토리 쭉 그대로 이어서 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뭔가 묘하게 뭐 애니메이션 좋고 뭐 괜찮은데 스토리 진행하는 게 좀 아쉬움이 남더라. 애니메이션이 약간 그런 느낌? 그래도 뭐 프라모델은 되게 이쁘게 잘 나오니까 또 그 부분은 특별히 뭐 불만은 없고요. 프라모델은 이대로도 쭉 이제 앞으로도 이렇게 잘만 나와줬으면 좋겠다. 대신에 물량 좀 많이 해주시고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룡이었고요.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바보시.